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었어요. 처음에는. 근데 마음이 움직였죠.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움직였냐면 안희정 지사가 저를 보자 하더니 선배님 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? 내가 그랬더니 제가 분노가 빠졌대요. 제가 이 분노를 삭히느라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분노가 빠졌다는 선의 발언 때. 그래서 제가 아유 그러세요? 그랬더니 저는요 분노를 조직화하지 않겠다. 그리고 분노를 조직화해서 정치 세력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.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.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. 알겠습니다. 안희정 캠프와 이재명 캠프가 서로 독려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약간 썸 탄다고 할까요? 이 두 사람 왜 그러냐면 너무 핍박받으니까.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설을 안희정 지사도 잘하고 이재명 시장도 참 잘해요. 근데 연설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바로 문재인 후보거든요. 근데 이 룰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화 ARS 투표를 다 한 다음에 현장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. 연설을 듣고 하면 또 영향이 있는데. 그렇죠. 이게 순서가 바뀌죠, 사실은. 오늘 토론에서도 아마 문재인 후보가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제왕적 대통령처럼 이야기하시고 또 대통령이 되면 당을 장악하겠다,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네. 이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아직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런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당에서 미리 다 룰을 만들어갖고 보완을 해주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에요. 문자 폭탄 힘들지 않으시냐고. 아, 네. 정말 문자가 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뭐라 그러죠? 이게 스탁된다 그러나요?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안 떠요. 아예 주식 갤러리, DC 인사이드 거기에 어떤 분이 그 이런 어떤 그러니까 문바, 소위 말하는 문바에 문자 폭탄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이지 않을 수 있다. 상당수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운영된다. 누군가에 의해서. 근데 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팀이 한 300명 정도 된다.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뭐 자발적이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 저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. 어젠가 인터뷰 보니까 묵은지와 햇김치의 대결이라고 하셨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안희정. 그 다음에 안철수, 유승민 여기 다 50대거든요. 다 햇김치 아닙니까? 50대가 아니고 또 재수하신 분 있잖아요. 이제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?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골랐냐고. 그러니까 변화. 네,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. 곤란해요. 아주 곤란합니다. 그러나 저는 제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.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이 안희정 후보를 도와주는 의원은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. 20명? 근데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의원은 한 6, 70명 되거든요. 항공모함 대 헬리콥터 싸움이에요, 지금. 어떤 때 화가 나서 조금 단어를 가격하게 쓰더라도 조금 용서해 주세요. 뭐 오물, 잡탕 뭐 이런 말 쓰셔가지고. 그 얘기는요. 그건 사실 제가 뭐 정식으로 브리핑한 것도 아니고요. 그 안희정 마크맨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제가 그 강물 얘기가 나와서 강물에 오물이 섞이면 탕류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앞에 밥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 말이 어떻게 잡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. 거기서. 거기서?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앞에서 막 기자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기사를 낸 거죠.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네거티브를 지휘한다. 그건 아니고요. 그거는 사실하고 달라요. 저는 사실은 이 캠프에 이제 젊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잖아요. 젊은 현이기 때문에 막 어떤 때 아침에 와서 회의하면 막 화내요. 그럼 제가 오히려 우리가 쿨하게 가자.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.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저는 또 그것도 이렇게 이해해요. 안희정 후보를 지금 막 떼드릴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저를 대신 그러는 거 아닌가.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저렇게 다 가서 줄 서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좀 더 큰 품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아울러 갔으면 참 좋겠어요. 근데 그냥 그 콩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가려고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콩 하나다. 근데 이제 정 떨어진다 그랬잖아요. 안희정 지사가 정 떨어졌는데 경선 끝나고 이거 잘 붙여질까요? 안 지사 캐릭터로 봐서는 참고 아마 많이 도와드릴 것 같아요. 이재명 시장님. 이재명 시장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
그 밑에 있는 그 분들은?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. 모르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죠. 문재인 후보 쪽에서. 네. 네.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중도 성향인 분들도 많잖아요. 이탈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. 문재인 후보가 저는 되면. 이탈한다고 봐요. 그래서 안희정을 찍어주십사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끝났다 이거죠 네, 지금. 왜냐하면 저쪽에서 안철수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지금 100%인데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의 이 갭이 3.5%까지 줄어들었잖아요. 근데 안철수 대 안희정 하면 안희정이 100% 이기잖아요, 지금. 그것도 한 6, 7% 차이로 이겨요. 왜 이런 후보를 놔두고 그렇게 우리가 가슴을 졸이면서 5월 9일을 맞아야 되냐 이거죠. 그러니까 안철수를 확실하게 이길 후보는 안희정이에요. 안이네요. 그렇죠. 안 구도로 가는 거죠. 네. 네. 근데 일각에서는 안희정 후보를 돕는 것도 돕는 건데 당권의 마음이 있는 박영선 의원이 당권을 장악하려고 문재인 후보 쪽을 이제 저지하려고 한다.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또 어떤 분들. 분은 저더러 서울시장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저번에 거 한번 아니냐. 나오시려고 그랬잖아요. 그때 한번 박원순 시장이랑 했을 박영선 때 대 박원순이었어요. 그때 진짜. 예. 그때는 정말 제가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막 나가라고 떠밀어서 할 수 없이 나갔는데요.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게 남에 대해서 후한 마음을 잘 안 주고 그냥 깎아내리거든요. 그게 다 정치는 생물이라서요.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겁니다.